프리고진, 그는 누구인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시절에 좀 불우했네요. 절도, 사기, 그 다음에 성매매 알선,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걸로 약 10년간 복역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출소를 해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 핫도그 장사를 했대요. 근데 이게 맛있었나 봐. 그래갖고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좀 벌었어. 그래서 이 돈으로다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다 이제 또랑을 파요. 예, 또랑을 개업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참 잘 되려니까, 잘 풀리려니까 귀인을 만난 거예요. 그 귀인이 누구냐? 푸틴, 지금 대통령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상트페테르크 부시장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레스토랑, 프리고진이 차린 그 또랑에 방문을 해갖고 음식을 시켜 먹어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그래갖고 이제 맛에 감탄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푸틴 대통령은 이제 연회, 무슨 파티, 만찬, 하여튼 먹을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프리고진을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프리고진의 또랑으로 직접 일행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연회나 파티를 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친밀감이 생기면서 가까워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절친처럼 돼갖고 이 푸틴 아저씨가 이제 내가 너 확실하게 도와줄게, 밀어줄게 그래갖고 학교, 군부대, 교도소, 기타 등등 이런 데다 이제 급식 사업관을 몰아준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독점이죠, 독점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부 기관에다 음식을 납품하면서 손에 넣은 계약금만 최소 31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조 8,300억. 예, 거의 4조 육박하는. 와, 조 단위를 벌었다는 거예요. 계약금만.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푸틴이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자, 그들은 이제 이분은 이제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을 합니다. 시리아 내전 그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개입을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 IS로부터 이제 시리아 유전을 지켜줄게 하는 그 대가로 석유 수익을 얻고 아프리카에서 또 채굴권을 얻어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종 분쟁 지역에도 개입을 해갖고 각종 이권을 많이 챙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했고 2018년도 기준으로 공개된 것만 그 재산이 얼마냐? 2억 달러, 약 2,480억. 실제로는 더 될 거다. 이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부를 일궜다.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이 진정한 올리가르이에 등극했다. 올리가르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냥 쉽게 말해 신흥 재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흥 재벌. 새롭게 나타난 재벌. 올리가르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올리가르이. 누가? 프리고진이. 자, 그래서 올리가르이 그들은 누구인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올리가르이란 19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됐잖아요. 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석유라든가 무슨 가스, 그 다음에 각종 지하자원, 이 관련된 국영 기업들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석유, 철강, 건설 이쪽으로. 이 국영 기업들이 이제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영화가 됩니다. 민영화가 되면서 요거를 싼 값에 이제 요 국영 기업들을 헐값에 구입을 해요. 이 올리가르이들이. 그래갖고 요 해당 기업이 담당하던 영역, 석유, 철강, 건설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독점을 합니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신흥재벌 올리가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올리가르이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실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분이 이제 소련 해체되면서 1991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을 해드신 분이거든요. 한때는 러시아의 김영삼이다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이분이 좀 정경유착이 심했어요. 아주 대놓고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소련 해체되면서 민영화가 되는 과정에서 지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측근들한테 기존의 국영 기업들 싼 값에 헐값에 다 넘긴 겁니다. 예, 넘긴 거야. 예, 그래서 올리가르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리스 옐친 대통령. 예, 그래서 이런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프리고진도
뭐 좀 덕을 많이 봤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만 살펴보고요. 예,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바그너. 이게 그들은 누구인가? 바그너. 용병 기업이에요. 뭐 영어로는 흔히 PMC 그래서 Private Military Company. 그래서 뭐 전쟁 대행 기업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군사 전문 기업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거의 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을 이 드미트리 우투킨이라는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예,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 러시아군 특수부대 출신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3년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설립을 하고 그럼 프리고진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바그너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잖아요. 뭐 급식 사업권이라든가 뭐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뭐 기타 등등 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쌓다 보니까 이제 돈줄 역할을 한 거, 돈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바그너 그룹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그너 그룹에 합류를 하게 된 거고, 오늘날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이. 예,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프리고진이랑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근데 뭐 다들 기사 접해서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들어가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열심히 싸우라고 기껏 얘기해놨더니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지도인데 러시아고 이 러시아 남부에 로스토프 나도누라는 도시가 있나 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를 처음에 장악을 했다가 이 모스크바까지 하루에 1000km를 진격했대요. 어떻게 1000km를 하루 동안 가지? 그냥 냅다 달렸나 봐. 그래갖고 진격을 해갖고 하루 동안 1000km 진격. 그래갖고 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모스크바 바로 200km 직전까지 진격을 한 거예요. 코앞에까지 이제 진격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프리고진이 회군을 합니다. 회군. 네, 군사를 돌려요. 당장 칠 것처럼 그러더니. 그래도 갑자기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반란이 그냥 끝나버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한 거냐 그러면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철군을 하고 왜 반란을 끝을 내냐. 뭐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다 추측이야. 근데 뭐 가장 유력한 거는 이게 그 전에 이제 그 프리고진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 예.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싸웠잖아요. 뭐 탄약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고 뭐 우리 용병들을 업신여기고 뭐 예? 뭐 무시한다 뭐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준다 이래갖고 불만이 많았잖아요. 프리고진이 그동안. 그래서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접경 지역이 이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에서 그 원래 이 프리고진이 쇼이구 국방장관하고 총참모장 두 사람을 러시아 군 수뇌부잖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생포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계획이 이제 발각이 돼갖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전신은 KGB인데 FSB로 이제 그게 생 거야. 기밀이 누출이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모스크바라고 그냥 냅다 진격한 것이다. 이런 설이 가장 유력하고 그럼 왜 갑자기 철군을 했냐? 또 여기서 철수를 했냐? 반란을 포기했냐? 여기 사진에 나왔지만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 중재를 해서 그렇다. 유혈 사태 막겠다고 자기가 중재를 해갖고 푸틴하고도 통화하고 그 다음에 프리고진하고도 뭐 30분 동안 욕하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1차 통화에서는 하여튼 뭐 그래갖고 이러지 말자 그래갖고 말렸대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가지고 뭐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진실은 뭐가 됐건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지금 프리고진이 그럼 여기서 반란을 포기하고 어디로 갔냐 현재 어디에 있냐 지금 벨라루스에 있대요. 벨라루스 뭐 호텔에 지금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하면서 인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벨라루스에 있다. 전용기 타고 벨라루스에 왔다. 현지 시간 27일 날. 그래서 뭐 창문이 없는 호텔에 지금 꼭꼭 숨어 있다. 왜 암살당할까봐 프리고진이 뭐 이렇게 좀 전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고진이 그 푸틴이 저는 좀 의외인 게 그 벨라루스로 망명 가는 거를 허용을 했죠. 푸틴이 허용을 했고 그 처벌도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일단 공개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게 좀 의외인데요. 과연 푸틴이 그 약속을 지킬까요? 저는 그건 좀 안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거의 안 지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푸틴이 자기한테 그렇게 반기를 들거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지금까지 살려둔 역사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렇기 때문에 프리고진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프리고진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그 용병들 데리고 남아있는 용병들 데리고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해서. 예. 근데 뭐 그렇고 지금 푸틴은 사실은 왜 제가 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냐면 사살 명령을 내렸었대잖아요. 사살 결정, 죽이기로 결정을 했었답니다. 프리고진을. 그래서 그 반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근데 지금 갑자기 또 뭐 루카센코가 중지했다고 해서 뭐 처벌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용병들도 바그너 그룹에 속했던 용병들도 원하면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저는 분명히 푸틴이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자기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그걸 내버려 둘까요? 예,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프리고진의 안전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가야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과거 역사 사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올리가르이의 시조세라고 불리는 베레좁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레좁스키. 근데 이분이 처음엔 푸틴하고 그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푸틴이 2000년도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권 잡으면서 이제 올리가르이를 다 개혁하고 손보겠다고 막 그러다면서 이제 둘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틈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푸틴에게 결국 수청을 당합니다. 수청을 당해갖고 2000년도에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망명. 그래서 영국에서 쭉 지내다가 공공연하게 입만 열면 푸틴을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2013년도 영국 자택에서 목을 맨 채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예, 누가 이 베레조프스키가. 그리고 또 있는데 올리가르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 석유회사 루크오일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라벨 마가노프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있던 6층 병원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해요. 근데 타스통신이나 뭐 이런데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분이 투신 자살했다 뭐 이렇게 다 이런 쪽으로 몰아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그리고 이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예. 그리고 뭐 가즈프롬 워낙에 유명하죠. 러시아의 국영회사 가스회사 가즈프롬의 최고 경영자 알렉산드로 툴라코프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에 차고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고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석유가스 재벌 이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근데 미하일 와포드란 분이 있는데 이분도 2월 달에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다 재벌들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연일까요? 그 가즈프롬 산하에 또 가즈프롬 인베스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죠. 여기에 운송 부문의 임원인 레오니드 슐만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도 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의문사등입니다. 의문사. 가즈프롬의 금융 부문인 가즈프로 방크라는 이게 은행이에요. 여기의 부사장 아바예프라는 분은 또 아파트에서 부인 딸과 함께 숨진 채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러시아 최대 LNG 액화 천연가스 생산업체 노바텍 유명하죠. 노바텍. 여기에 부회장이었던 프로토시에나라는 분은 또 별장에서 이분도 자신의 와이프 아내하고 딸하고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를 내보면 약 3개월 동안에 러시아 재벌 6명이 모두 자살. 그러니까 러시아 언론에서는 거의 다 자살한 쪽으로 다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개월간에 러시아 재벌 6명이 모두 자살을 하죠. 공교롭게도. 그리고 끝으로요. 그 나발리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나발리. 워낙 유명한 그 반푸틴 인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2020년도 8월 달에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혼수 상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집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탑승하기 전에 마신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홍차뿐이 없었대요, 이 당시에. 근데 여기서 뭐 살충제 성분인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독극물이 나왔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근데 나발리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 약 15년 동안에 푸틴을 계속 저격해온 분이요. 반푸틴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어디 있냐?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11년형인가를 받았어요. 선고받고 수감돼 있는데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의 주요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가 정체 불명의 독극물에 서서히 중독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교도소 안에서요. 그래서 나발리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250km 떨어진 멜로프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교도소. 나발리는 교도소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복통이 점점 심해진다면서 독극물 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홍차 사건 2020년도에도 그랬는데 이 교도소 안에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독에 꾸준히 노출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예. 물론 뭐 푸틴이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의심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론 뭐 앞서 그 6명 올리가르이 6명 의문사 당한 거 100% 푸틴이 한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하여튼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봤을 때도 이 프리고진 이 신변이 저는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예, 영상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